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노무단계에서 노동법 전임을 맡고 있는 김영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한양대법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법인에서 기획실장을 맡고 또 학원에서 학생들 상담과 고시학원에서 사법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의 상담과 기획 업무를 또 담당하다가 이제 법무법인에 근무 중에 이제 노무사 시험에 직장에 다니면서 노무사 시험에 도전해서 준비한 지 한 3년 만에 최종 합격을 하였고, 그 이후로 지금 이제 현재 노무법인에서 파트너 노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이론과 실무를 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강의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좀 이제 경험이 좀 조금 다양하죠.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합격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은 좀 색다른 특강입니다. 보통 이제 뭐 조문 정리 특강 내지는 판례 특강, 그죠? 자, 이러한 이제 특강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저는 이제 연기와 일기를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2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험이 약 한 5개월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오늘이 3월 22일이죠. 저희가 8월 20일경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5개월 정도 남았죠. 5개월 정도 남았고, 1차 시험은 이제 5월 8일 날 보죠. 어버이날에. 요즘 그 어버이날에 효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1차 시험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남지 않았고, 지금부터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죠. 있겠죠.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본격적으로 2기부터는 답안 작성 연습이 들어갑니다. 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연기를 통해서 기본 이론, 기본서에 대한 기본 이론을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연기, 그 다음에 이제 일기를 통해서 기본소와, 그죠? 기본소와 판례, 그죠? 제가 이제 판례집을 띄었죠. 판례 170선, 170개의 판례를, 중요 판례를 다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2기에는 이제 본격적인, 그죠? 답안 작성 연습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판례 교재 등의 이제 케이스 교재를 통해서 이제 더욱더 답안을 어떻게 잘 써야 될지, 그죠? 지금 이제 문제 출제는 전부 케이스로 거의 대부분 되고 있죠. 노동법은, 그죠? 단문 출제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50점짜리는 뭐 케이스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5점짜리도 케이스 내지는 준 케이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올해 시험에도 여지없이 그렇게 출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따라서 이 케이스, 그죠? 이 과연 케이스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인가? 내 답안지에 잘 작성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답안을 써서, 그죠? 그래서 채점하시는 교수님이, 그죠? 채점하는 교수님이 얼마나 좋은, 그죠? 좋은 인상을 줄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2차 시험은 어차피 찍는 시험이 아니에요. 답안지에 현출을 하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니죠. 상대평가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인원이 딱 정해져 있죠. 그 인원 내에서 크게, 이제 그 인원 내에서 이제 그 노동부에서 인원을 정해서 마지막 최종 합격자를 정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케이스 문제를 출제되기 때문에, 그죠? 케이스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케이스를 어떻게 하면 잘 현출할 것인가 해서, 자, 2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답안 작성 연습이 들어간다. 자, 3기는 완전히 뭐예요? 이 답안 작성이 실전 답안 작성 연습을 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2기 때는 저희가 이제 주말반, 저는 이제 주말반,
금요일하고 일요일 날 2번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토요일 날 다른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시는데 나머지 3과목을 하게 되죠. 오전, 오후, 저녁.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그 전날 일요일 날 좀 강의를 듣기 어려우신 분들은 금요일 날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좀 강의보다는 뭐 직장이라든가 또는 일요일 날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이번에 그렇게 2기 강의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자 50점짜리 그죠? 하루에 2타임을 강의하는데 오전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50점짜리 그 다음에 25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총 75점 이제 이 답안 작성 연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좀 뭐예요? 이제 처음 본격적인 답안 작성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케이스집을 통해서 이제 케이스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기 때는 이제 완전 실전 연습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답안 작성 연습은 자, 우리가 이제 이라크라고 하죠. 이라크. 그죠? 이라크. 여러분 이라크 아시죠? 이라크.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바로 이슈죠. 그래서 논점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논점의 정리. 그 다음에 R은 뭐예요? 룰이죠. 룰. 그래서 이 법리가 되겠어요. 법리.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적용이죠. 적용. 사안의 사안을 적용하는 거죠. 그죠? 사안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clusion 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 문제 풀이 방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라크. 그죠? 이라크. 이란 옆에 이라크. 그죠? 이라크. 그래서 issue. 그 다음에 rule, application, conclusion 해가지고. 그래서 자, 이제 케이스에서 묻고자 하는 논점. 그죠? 논점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보통 이제 논점은 하나에서 2개, 한 1.5개 정도. 이제 25점짜리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논점을 정리하고, 그죠? 묻고자 하는 논점이 뭔지, 그죠? 케이스 문제를 잘 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문하고 싶은 건 케이스 문제를 풀 때 케이스 문제를 한 3회독 정도 하시라. 그죠? 왜냐하면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케이스 문제가 주어지면 케이스 문제를 한 3회독 정도는 해라. 시간이 없어도 시간이 좀 부족해 빨리 쓰고 싶은데 그러면은 놓치게 돼요. 논점을 놓치면 점수가 안 나오죠. 자기가 아는 문제인데도 그죠? 교수님들이 이 논점 빼먹었네. 이 논점 빼먹었네.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죠. 그죠? 고득점을 하려면 그죠? 먼저 케이스 문제가 주어지면 3번 정도 읽으면서 그죠? 어떤 논점으로 가야 될 건지 자기가 머릿속에 구상하면서 그러면서 논점을 갖다가 첫 번째 정리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 다음 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법리는 바로 판례죠. 판례. 가장 중요한 건 판례죠. 그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취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론이 되겠죠. 이론. 그 다음에 판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판례입니다. 자, 뭐 이론 중에서 이제 학설도 있어요. 학설도 있는데, 학설은, 자, 이거, 판례 중심으로 해라. 판례 중심으로 써. 학설은, 아주 쓰시려면 간단히. 어떤 경우에는 안 쓰셔도 돼요. 너무 학설을 지금 노무사 2차 시험에서는 합격자 답안에 있어서 판례 중심으로 써야 됩니다. 판례 중심. 그래서 학설 중심으로 쓰시면 안 돼요. 점수 안 나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들한테 물어봅니다. 교수님, 2차 아주 유명한 교수님, 저희 그 학교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 계시죠. 지금 중로위원장님으로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위원으로 많이 들어가셨는데, 물어보면 판례 위주로 써라. 판례 위주로. 예, 학설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학설이 중요한 몇 가지 지점이 있어요. 특히 노조법에 있어서. 그죠? 노조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설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는 판례 중심으로 써라. 판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죠? 왜? 판례는 실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노무사 시험은, 실무자, 그죠? 노동법, 노무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실무에 바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요즘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 가면요. 두 가지입니다. 행정해석하고 노동부의 행정해석. 그 다음에 판례. 딱 두 가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게 판례죠. 판례. 네. 행정해석은 이제 뭐예요? 자, 이제 법은 나와 있지만 행정해석은 법은 아닙니다. 법은 아니죠. 물론 판례도 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판례는 뭐예요? 판례는 뭐냐면 대법원 판례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 자, 1심이 있고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어요. 그죠? 대법원 판례를 말합니다. 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데가 어디예요? 대법원이죠. 그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말합니다. 행정해석은 그보다 한참 낫죠. 그죠? 한참 낫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해석은 이제 나중에 실무에 가서 하셔도 충분하고요. 행정해석도 결국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해석을 했는데, 그죠? 했는데 대법원 가서 깨질 것 같으면 가서 깨져버리죠. 깨지면 어떡합니까? 그 행정해석 무용지물이죠. 그죠? 노동부 아주 창피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노동부에서도 이 대법원 판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무의 편의상, 그죠? 실무상 이제 행정해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대법원 판례는 아주 중요한 것만 판결이 나고요. 자질구레한 거 판결 안 나죠. 그런 것은 뭐요? 실무에서는 쓰이는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일단 대법원 판례가 무지하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법리에서는 그런데 답안지 쓰는데 대법원 판례만 그죠? 예, 대법원 제가 한문을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하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말하는 거예요. 판례만 덩그렇게 쓰면 맛이 없죠. 그죠? 반드시 뭐예요? 우리 법학은 뭐예요? 노동법도 법학이죠. 법학은 개념 법학입니다. 그죠? 독일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미식의 판례 있잖아요. 판례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취지 아주 중요하죠. 취지. 네. 취지. 그 다음에 이제 학설, 이론, 이런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론이 되죠.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법리가 되면 요걸 가지고 뭐예요? 이 케이스 사안에 맞춰서 사안을 적용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풍부하게 써라. 그죠? 교수님들 물어보면 이 사안의 적용이 미흡하다. 이 법리에서 그냥 왕창 썼어요. 그냥 장황하게 썼습니다. 그죠? 그런데, 물론 이 법리가 중요합니다. 법리가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지만, 사안의 적용도 결국 뭐예요? 케이스 문제에서 법리를 정확히 알고 있냐,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안의 적용을 보면 알아요. 그죠? 핵심적인 내용들의 사안을 적용을 이 법리에 따라서 특히 판례법리죠. 그죠? 판례법리에 따라서 답안을 풍부하게 작성하시고 결론은 뭐예요? 바로 케이스에서 물었던, 그죠? 교수님이 물었던, 그죠? 케이스에서 물었던, 그죠? 예. 물음에 간단히 이제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물음에 해야 돼요. 묻는 말 해야 되지. 다른 말 쓰면 안 돼요. 예, 묻는 거. 케이스 문제에서 물었던 거 있죠? 그죠? 여기서 물었던 이 문제, 그죠? 이 문제에 맞춰서 그 물음에 간단히 답을 하는 거죠. 답은 뭐예요? 바로 이 사안의 적용, 그죠? 이 RA, 그죠? 룰과 어플리케이션 했던 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종합적으로 두세 줄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결론이 있어야 되겠죠. 결론이 없으면
여기서 점수 안 줍니다. 그래서 이게 다 배점이 돼 있어요. 가장 큰 배점은 바로 법리에 있겠죠. 법리, 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문제를 갖다가 한 3회독 정도는 해라. 그래서 왜 이러냐면 정확한 논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그죠? 방향이 잘못되면 다른 길로 가버리죠. 그러면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죠? 멀리 가면, 그죠? 좋은 점수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자, 논점을 정확히, 케이스 문제를 잘 보고 논점을 정리해서 하라.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 문제 답안지를 보는 방식. 자, 1화크가 되겠습니다. 1화크가 되고, 자, 이제 자, 이제 이런 질문 또 하더라고요. 뭐냐면, 저 케이스 문제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단문으로 나오면 어떡해요? 그죠? 단문으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단문 나오면 더 쉽죠? 여기까지만 쓰면 되죠. 그죠? 법리를 중심으로 써버리면 되죠. 그죠? 법리를 쓰면 돼요. 법리. 그죠? 법리를 그냥 중심으로 써버리면 돼요. 그죠? 의, 취지, 그죠? 뭐, 요건, 효과, 그죠? 판례. 다 쓰면 되죠. 그쵸? 그렇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학 답안지는 인사관리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이에요, 경영학. 그죠? 그러나, 자, 법학은 노동법도 노동법학이지만 뭐랍니까? 노동법이죠, 노동법. 뒤에가 법이에요, 법. 그죠? 인사관리는 경영학의 일분과입니다. 경영학이에요, 학. 학에 맞게끔 답안지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 영어, 수학 공부하시면 영어 점수는 잘 나오는데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수학 점수가 잘 나오는데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둘 다 잘 나오면 물론 서울대학교 가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영어는 언어입니다. 랭귀지고, 국어나. 그 다음에 수학은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과학적이고. 그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이과로 가고, 그죠? 언어를 잘하면 문과로 많이 오게 되죠. 이제 요즘에 이제 통합이 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예, 좀. 그래서, 자, 이건 노동법이에요. 로우야, 로우. 그죠? 법이기 때문에, 노동법은 법률이에요, 법. 법에 대한 답안지는 상당히 뭐예요? 균형 잡힌. 균형적으로 답안지를 써야 된다. 왜냐면 배점이 다 달라. 배점을 다 주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 인사관리는 좀 다릅니다. 학문은 어디 부분을 잘 쓰면 전반적으로 점수를 주는데, 법학은 빠짐없이 써야 돼요. 논점에 대해서 빠짐없이 써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골고루, 그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된다. 균형 잡힌 답안이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다. 내가 어느 부분을 잘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쫙 써버린다. 특히 너무 학사를 장황히 써버린다. 그죠? 왜냐하면, 자, 우리 시간은 똑같이 몇 분입니까? 75분? 75분이죠. 그죠? 자, 개별적 근로관계 75분, 75점이죠. 그 다음 75점 합쳐서 150점이죠. 75분씩 준단 말이에요. 그죠? 시간 내에 써야 돼요. 자, 시간 내에 써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답안을 써야 되죠. 그죠? 그래야 고득점으로 가는 거, 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한쪽만 탁 써버리면 배점이 그거 한다고 잘 주지 않아요. 그죠? 배점은 균형적으로 잘 써야 되고, 자, 논점을 빠짐없이 써야 된다. 빠짐없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점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배점대로 채점 교수님께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자, 이쪽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어느 한 부분 잘 썼다고 해서 그 점수가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5점 준다. 5점 이상 안 줍니다. 아무리 잘 써도. 그러면 다른 데 점수를 못 얻어버리죠. 그러면 점수가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상대평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2차 시험은 상대평가이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상대평가이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써야 된다. 그죠?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렇지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체하니까 충분히 3회독을 해서 논점을 잡은 다음에 논점을 가지고 하나하나 써 내려가면 아주 훌륭한 답안, 고득점 답안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동법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동법은 배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좀 문제 출제가 산재에서 처음 출제가 됐어요. 이제 조금 약간 배신했죠.
그죠? 배신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배신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산재 문제는 뭐 계속 이제 여러분 공부 안 한 게 아니고 공부했는데 처음 출제가 됐죠. 처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고 또 제가 보니까 제끼신 분들은 제끼셨더라고요. 예, 제끼셔가지고 좀 이 브리타를 마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나 이제 어떤 선생님이든 산재 부분에 대해서 그죠? 출제 예상을 안 한 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그분을 꼭 공부를 해드렸죠. 왜냐하면 실무에서 산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제가 산재 사건 몇 건 진행하고 있는데 과로사, 과로 질병이죠. 그래서 업무상 질병이 되겠죠. 업무상 사고가 있고 업무상 질병이 있고,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 사건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상 사고는 이제 노무사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간단해요. 병원에서 다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업무상 질병 좀 어려워야 되죠. 그래야 노무사가 소장 쓰듯이 또 내야 되고 조사 다 해야 되고요. 근로시간 다 챙겨야 되고요. 자, 이런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산재가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노무업인 산재라고 아주 돈 많이 버는 데 있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 중요한데 그동안 출제가 안 됐어요. 중요하지 않은 데서 출제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출제가 된 것이 아니고 중요했는데 그동안 출제가 안 됐을 뿐이죠. 그런데 작년에 과감히 딱 나왔죠. 좀 나올 때가 좀 지났는데 일단 그런데 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노동법은 배신을 잘 하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죠? 그만한 효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동법은 150점이에요. 배점이 제일 높죠. 그죠? 노동법 1, 노동법 2. 가장 높고. 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동법은 실무에서, 여러분 노무사님 되시면, 그죠? 노동법 외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거의 노동법만 합니다. 노동법 지식이 좋아야, 그죠? 훌륭한 노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법은 시험뿐만 아니고 실무 모든 면을 통틀어서 노무사로서의 가장 중요하고 배점도 높고 그 다음에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아주 전략적 과목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자 뭐 1 이제 여러분이 그 답안지 이제 이순환에 쓰실 때 그냥 1 논점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케이스 문제 나오면 논점에 정리 똑같이 쓰시면 돼요. 뭐 여기 보면 뭐 쟁점에 정리 막 말이 많은데 그냥 논점에 정리 딱 하시면 돼요. 논점 정리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법리 그죠? 거기에다가 법리를 딱 쓰시고 그죠? 의 자 이제 여기서 하나 그죠? 여기서 이제 조문도 빠뜨리시면 안 되겠죠. 조문 조문을 빠뜨린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저희는 뭐 판덱텐식이라고 해가지고 독일법을 개수를 했는데 저희 법학은 노동법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성문법주의죠. 성문법 그죠? 영미법은 판례법주의. 이 대륙 독일이나 우리나라 그죠? 뭐 일본 하여튼 그죠? 독일, 프랑스, 그죠? 뭐 이태리 다 뭐예요? 대륙법계는 성문법주의죠. 성법, 그죠? 성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동법도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노조법 등등, 산재법 등등 있잖아요. 산안법 등등 이제 조문이 다 있죠. 성문법이 문제가 성문이에요. 성법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이제 조문은 기본이에요. 기본. 조문은 기본이다. 이건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조문은 꼭 빠뜨리지 않는 게 좋죠. 뭐 큰 배점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딱 보니까 뭐예요? 자 이 법리가 중요하죠. 법률 안에 뭐 사안에 적용을 하고 논점을 잡죠. 그죠? 이게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법리예요. 법리인데 의 자 문제지를 딱 받았는데 내가 이 정의도 몰라. 딱 답안지를 쓰는 정의가 생각이 안 나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2차 답안지에서는 정의 있잖아요.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딱 나오면 그냥 쭉 쓸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죠? 그래서 탁탁탁 처음에 이게 탁탁탁 나와야 처음에 안 나오면요. 막혀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당황합니다. 당황하면 어떻게 되죠? 식은땀 나죠.
등줄기에 식은땀 나요. 그러면 뭐예요? 더더욱 답안지가 안 보이고요. 그러면 그날 시험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딱 처음에 탁 쳤을 때 그때 쫙 나와야 그 뒤에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판례만 외우지 마시고, 판례는 당연히 외워야 되겠지만 판례만 외우지 마시고 의를 반드시 외워야 된다. 정의라고 하죠. 뭐뭐란, 그죠? 노동법의 법원이란, 그죠? 노동법의 법원이란 딱 나와야죠. 그죠? 노동법의 법원이 뭐냐? 딱 물으면 모르죠. 예. 외워야죠. 외워야지. 그래서 법학에 있어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개념 법학이라는 게 개념, 그 개념, 의를 외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의가 마치 뿌리입니다. 뿌리예요, 뿌리. 뭐냐면, 자,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요, 이 뿌리가 많죠. 예. 여기 뿌리가 좋아요. 쭉 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피우죠. 그죠? 이 개념에서 끄집어가지고 요건, 효과 다 나와요. 예. 개념 법학이란 그거예요. 개념 법학이란 말이 이 개념에서 끌어서 요건, 효과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결국은 뭐예요? 효과죠, 효과. 어떤 법률적인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뿌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거 외우고, 취지 같은 것도 외워야 되겠죠. 근데 취지는 간단하게 외우면 되겠죠. 예, 취지. 이 취지도 꼭 써줘야 된다. 그죠? 자, 왜 취지를 써줘야 되냐? 법은 뭐예요? 법은. 자, 대원 판례라는 건 뭐냐면 법 해석입니다. 법 해석. 해석이에요, 해석. 그죠? 자, 법 해석을 했는데 조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나오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결론하는 이런 말 없어요. 추상적입니다. 그냥 쭉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기망이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기망이 뭐야? 천차만별이죠. 그죠? 어떤 게 기망인가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대법원에서도 그겁니다. 그죠? 예. 그러려면 그 법에 있잖아요. 그 조항, 민법에. 그 취소하는, 왜 이걸 취소시킬까? 하나 그걸 알려면 이걸 취지를 알아야 돼, 취지. 예? 취지에 맞게끔 그 해석을 해야 돼, 취지. 그래서 취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법을 만들었지? 이 취지가 뭐야? 법을 만든 이유가 취지가 뭐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만든 법을 제정 당시와 지금 현재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취지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죠? 예. 그때는 어떤 개인의 권익일 수 있지만 이제는 거래 현장이라든가 민법상. 그죠? 노동법이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죠.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 보호. 그죠? 보호. 최저 기준을 통해서 보호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노조라는 걸 노동조합을 갖다가 결성하게끔 해가지고, 그죠? 결성하게끔 해가지고, 자유롭게 결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근로조건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거. 그죠? 이게 또 노조법이에요. 왜? 뭐냐면, 불평등 관계. 실적 평등을 갖다, 실적으로 불평등해. 그 불평등을 극복해가지고, 그죠? 양자. 단체로 있잖아요. 노동조합이 힘을 합쳐가지고, 단결권 해가지고, 그죠? 그 무시무시한 사용자가 있잖아요. 실적인 어떤 그 평등 관계를 갖다가, 그죠? 구축을 해가지고 근로조건을 갖다가 향상시키려고 하는 게 그 근간이죠. 그러면 노동 3권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는 개별적 보호, 그죠? 네, 이러한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취지는 매우 중요하고, 자, 이 법은 상당히 보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변화될 수 있어요, 취지가. 그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학설은 가급적 많이 판례 위주로 쓰시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지, 판례. 이 정도는 암기하셔라. 그 다음에 조문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시험용 법전 주잖아요. 그죠? 이거 주죠. 법전 주니까. 근데 법전 볼 시간이 별로 없다. 다만 꼭 필요하면은 아리끼리하다. 애매하다. 그럼 법전 찾아보셔야 돼요. 예. 법전은 뭐예요?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성법주의.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다. 그죠? 조문에 대해서, 추상적인 조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케이스 사안에서, 그죠? 사안에서 판례를 통해서 해석한 것을, 그죠? 답안지에 적고, 바로 이 사안에 적용해서 결론을 내리면 된다. 답안지. 그죠? 쉽죠? 네. 실제로 하려면 어려운데, 여러분, 누구나, everyone,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어요. 노동법은
고득점, 전략 과목, 고득점 과목으로 전략해야 합격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뭐 여담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세계적으로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아주 뛰어난 분이 계시죠. 아주 공부 잘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정함 씨라고 있습니다. 이정함.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정함 씨. 이정함 씨. 자, 먼저 이제 공부할 때, 이분이 아주 공부를 잘 하신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저희 아들도 아주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정함 씨에 대해서는. 최고 똑똑하대. 이정함 씨는 먼저 공부를 할 때 이해를 해야죠. 이해. 그죠? 이해. 그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한 것을 갖다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되죠. 정리. 그 다음에 이걸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 그죠? 네. 공부 잘하겠죠. 이정함 씨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차 시험에서는, 자, 객관식은 여기까지 가요. 그죠? 객관식 여기까지. 뭐,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 그죠? 객관식이잖아요. 그죠?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되는데, 자, 이제 노무사 시험에, 2차 시험에 합격하려면, 최종 시험에 합격하려면, 네, 그죠? 자, 현출해야 돼요. 현출. 답안지에 현출해야 되죠. 그죠? 답안지에 하나 현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정함 형이죠. 네. 네, 이정함이 공부 아주 잘하고 학력고사 수석이고, 그죠? 저희 때는 학력고사를 했는데 요즘은 저기죠, 좀 말이 틀린데, 하여튼 그래서 수석이고, 근데 여기 이정함 형은 노무사 수석을 하시는 거예요. 노무사 수석을 현출을 해야 됩니다. 이정함이,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해봤습니다. 농담으로. 하여튼 이정함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뭐예요? 자, 오늘 이건 뭐예요? 정리하는 거다, 정리. 자, 이해한 것을 그동안은 정리. 정리하는 것은, 정리는, 정리를 이제 우리가 뭐예요? 단권화 작업이라고 하죠, 단권화. 하나의 기본서에. 이제 제가, 자, 이제 2차 시험 합격은 이런 얘기를 뭐, 사법시험 제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뭐, 정설입니다, 정설. 그죠? 시험 전날, 그 책을 자기가 정리해 놓은 것을 이래도 할 수 있다면 합격한다. 그죠?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죠? 열심히 해도. 시험 전날 책 안 보면, 아니면 시험 일주일 전에 적어도 그 책을 보지 않으면 기억합니까? 못하죠. 부분적으로는 기억하겠죠. 그러나 12장을 쓸 수 있습니까? 2-3장은 쓰겠죠. 12장을 채워야 되는데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그죠? 합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정리하는 단계다. 정리는 단권화. 단권화는 단권에다가 화하는 거죠. 화. 여기다가 우리가 단권주의라는 말도 쓰는데, 자, 이게 있잖아요. 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주문하는데, 통합노동법 아주 좋은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원 선생님이 이제 지금은 강의 안 하시지만 가장 오래 강의했고, 그래서 지금 또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보고 있고, 제가 봐도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으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는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서는 굉장히 가장 훌륭한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요약집으로는 가급적 공부를 지양하라고 했죠. 되도록이면 기본서로 봐라. 네, 기본서를 딱 잡고, 여기 이제 여기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좀 내가 좀 추가하고 싶다 하는 것을 단권화해서, 기본서 단권, 기본서에다가 플러스 알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플러스 알파가 뭐 클 일은 없죠. 그냥 알파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단권화라고 합니다. 단권화를 해놓아야 어떻게 해요? 시험 전날 볼 수 있죠. 그죠? 정리. 이게 정리. 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정리 잘하죠. 정리. 네, 그죠? 정리 잘하잖아요. 정리. 자, 암기는 뭐예요? 암기를 하는데, 암기는 이제 아까 뭐 의, 취지, 판례 이런 거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해야 되는데, 다 암기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암기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이 주문자를 활용하죠. 주문자.
예? 두 문자. 다 기억이 안 나니까. 그죠? 두 문자 활용해서 이제 하는데, 자, 암기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만, 뭐예요? 정리된 단권화된 기본서를 반복해서 읽으면 저절로 암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정리가 중요한 거예요, 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책에다가 밑줄을 긋는 거죠. 그죠? 딱 내 눈에 맞게끔. 뭐, 연필로 시작해서. 그잖아요?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처음부터 다 그어버리면 나중에 그 책을 바꿔야 되니까. 예. 연필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볼펜으로 했다가 나중에 형광펜으로 있잖아요. 이제 자기가 형광펜으로 해가지고 형형색색으로, 그죠? 뭐 의와 그다음에 학설, 판례 이런 걸 형형색색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겠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 그 동의 카페에 가면 아주 잘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참조하시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형광펜을 칠해야 되겠죠. 예.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 예. 아무래도 눈에 턱 띕니다. 그죠? 탁 하늘에 띄어요. 뭐 제가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 사회 준비할 때 사진을 찍듯이 공부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탁 찍어내는 거죠. 예. 네, 그 이제 하는 말이고요. 우리 인간의 한계 열심히 하면 돼요. 나중에는 다 보여요. 예. 그래서 암기는 반복을 하다 보면 반복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한 것을 계속 반복하면 정리가 되고 암기가 되고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출도 되는 거죠. 자, 근데 2차 시험에서는 또 이게 뭐예요? 자, 이정음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정하면 형이 필요해요, 형. 그죠? 현출이 필요해요, 현출.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은 현출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자, 객관식 문제지만 그냥 찍은 거 있잖아요. 번호 해가서 떡, OMR 카드 딱 넣어버리면 딱, 점수 딱 나오죠. 그러나, 이 현출된 답안지를 채점위원들이 다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세요. 그죠? 자, 그렇다면, 교수님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글씨 좀 깨끗하게 써라. 그죠? 왜냐하면, 이 기계가 판독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 보는데 교수님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부수가 장난 아니에요. 많기 때문에 좀 글씨 신경 써라. 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글씨를 잘 써라. 이런 말이 아니고 좀 알게 써라. 알게. 그래서 달필이 아니고, 그죠? 깨끗하게. 그잖아요.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글씨는 뭐예요? 글씨는 좀 크게 써라. 그죠? 네, 크게. 글씨는 크게, 그 다음에 깨끗하게. 네. 자. 글씨는 그렇고 이러한 내용들 이걸 갖다가 답안 작성 연습을 2기 때부터 연습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연습 안 하면 시험장에 답안 현출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머릿속에는 뱅뱅 돌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자, 오늘 저의 특강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특강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죠? 상당히 도움이 되는 특강입니다. 왜? 여러분 2기든 3기든 뭐예요? 결국은 이 기본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써야 돼요. 거기서 어느 부분을 써야 될지를 제가 말씀을 했는데, 자, 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은 거의 터치합니다.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합니다. A급 위주로 할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A급만 잘 봐도 A급이 근데 상당히 많습니다. A급 위주로 하고 A급에서도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써라. 그러면 자, 제 말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색깔 있는 것을 플러스 알파를 해서 답안지를 쓰시면 매우 좋은 답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이 특강은 잘 특강으로 또 기본 있잖아요.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이렇게 못해요. 못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특강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특강을 제가 이제 옛날에 공부한 내용이라든가 또 저는 항상 고민합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근데 판례나 조문 특강들은 중요한 특강이지만 다 개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6월 달 정도에는 최신 판례 특강 해가지고, 자, 이제 최근에 있잖아요. 노동법은 계속 좋은 판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판례 특강은 좀 2기, 3기 들어가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2기, 그죠? 한 5월 달인가? 하여튼 그 판례가 출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면, 그죠? 놓쳐버리죠. 그래서 오늘은 2기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수업을 한번 보는 거죠. 중요한 부분을 다시 섭렵하고. 여러분 혼자 살려면 돼요?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요. 저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와 같이 자, 노동법을 넘기면서 보시면은 굉장히 유용할 것이고. 그래서 2기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쭉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2기 가운데 이제 시험을 보시죠.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 하기를 이 특강을 보면서 교과서를 놓고 있잖아요. 예습이나, 그렇죠. 시험 문제 대비할 때도 좋을 것이고. 세 번째. 자, 이제 다른 과목을 보다 보면 노동법이 이제 잊어버려요. 그러면, 야, 이거 내가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내 머리가 너무 나쁜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내가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생겨요. 사실 그걸 요즘에 저한테도 많이 질문을 합니다, 솔직히. 예. 선생님, 이거 제가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까먹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제가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래. 그건 나도 옛날에 가졌던 고민이고 모든 선생이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야. 우리 인간의 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내가 이 씨를 뿌리면 씨가, 그죠? 여러분 지금 봄이잖아요. 오늘 날씨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참 좋고 하늘도 굉장히 맑고 미세먼지도 오늘 없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인데 자, 지금 그 겨울에 보리밭에 뿌려놨던 그 보리 씨앗 있잖아요. 이게 죽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서서히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잠재적으로 여러분이 노력하고 땀을 흘린 부분은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근데 너무 관심이 없어 버리면 기간이 오래 너무 지났다. 그러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바로 이 특강을, 제 특강, 이번 특강을 활용해서 활용을 해서 이제 중간중간 있잖아요. 아마 이게 4회인데 4회 정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부분 위주로. 그래서 이거 하게 되면 1.5배속으로나 2배속으로 들으면, 1.2배속까지 1.5배속 정도에 들으면 하루면 있잖아요. 노동법을 한번 볼 수도 있어요. 제 이 특강을 켜놓고, 그죠? 켜놓고 책을 쭉 같이 넘기면서 중요 부분, 그쵸? 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두 가지, 세 가지 효과를 위해서 이 특강을 개설했고요. 결국은 기억하고 있는 자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정리해서 암기된 내용을 현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현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현출을 하려면 결국은 현출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위해서 제가 본 특강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실력에 맞게끔 중간중간 거의 하루 이틀이면 다 노동법을 한번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혼자 하면 잘 안 돼. 같이 켜놓고 또 중간에 이제 뭐 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찾아보고 하면서 하면 하루 이틀이면 노동법 이래독이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시험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2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연기와 일기를 통해서 자기가 배운 것을, 자,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어느 부분을 중심적으로 써야 될 것인가, 답안지에 현출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잘 저희 특강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그 올해 시험에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농사 2차 기출 문제를 드렸죠. 쭉 보시면은 이제 어느 부분이 제가 오늘 자료를 드렸는데 농사 2차 기출 문제를 한번 볼까요? 항상 자, 공부는 자, 기본서에서 시작해서 기본서로 끝난다. 됐죠? 중간에 판례집이나 케이스집, 그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기본서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죠? 결국은 기본서에서 시작해서 기본서로 끝납니다. 시험 전날 봐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이 기본서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기출문제. 그래서 기출문제 부분은 여러분들 각 그 해당 부분에 기출문제를 다 표시해가지고, 그죠?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시할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네. 기출문제집을 사셔가지고, 그죠? 그 내용까지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이다. 됐죠?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수험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제일 첫 번째 뭐예요? 기출문제의 분석으로부터 공부는 시작합니다. 기출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도 기출문제를 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1차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자, 1차 시험은 제가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느냐. 옛날 상담할 때부터, 사법시험 때부터. 그죠? 기출문제 5년에서 10년분 있어요. 그걸 보고 그냥 읽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석이 아니지요. 어떻게 하냐. 그 기출문제에 나오는 지문, 그걸 문제은행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또 출제가 되고 약간 변형이 출제되고 그걸 전부 빨간 본펜으로 해가지고 형광펜까지는 아니더라도 형광펜이면 또 이제 너무 이제 지저분하니까 빨간 볼펜을 해서 그 지문을 전부 다 책에다가 자기가 보고 있는 책에 그죠? 기본서에다가 전부 밑줄을 그어라. 그렇게 합니다. 1차는. 그렇게 하면 특히 우리 시험 몇 점이에요? 60점이에요. 절대평가입니다. 그죠?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자, 60점은요. 기출문제에서 거의 그 부분이 내지는 기출문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거의 답을 맞출 수가 있다. 그죠? 예, 바로 그 지점에서 거의 출제가 된다. 약간 변형의 출제가 된다. 그래서 아주 무식한 방법이지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사법시험도 수석을 한 애가 있다. 내 말을 듣고. 그죠? 비법대생이. 예? 그것도 결혼한 사람이. 그죠? 신혼부부가. 예. 그래서 사법시험에서 평균 95점을 맞아버려요. 예. 기출문제 분석. 거기는 상대평가니까. 그러나 저희는 절대평가니까 더 쉽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민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방대하죠. 민법. 방대한데. 특히 이제 비법대 또 민법 공부를 안 해보시 처음에 대비하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빨간 탁 보면 탁 뭐예요? 긴장이 생겨요. 그 다음에 탁 보면 뭐예요? 여기 중요 부분이네. 그죠? 예, 눈길이 더 가게 되죠. 예,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전부 그렇게 하면은 그죠? 5년에 10년 거 밑줄 그어버리면 그죠? 거의 책을 뿌듯해요. 그리고 밑줄 그어놓으면 굉장히 공부한 것처럼 뿌듯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실제적이죠. 공부가 실제적이고 어떤 시험도 제가 볼 때는 다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객관식 문제 별로 고민하지 않고요. 제가 논문사 시험도 아주 단기간에 합격했습니다. 1차는. 예, 여러분한테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포기한 상태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합격했는데 그건 바로 기출문제의 덕이었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2차 시험 기출문제. 기출문제 어느 지점에서 많이 나오는가? 그죠? 그죠? 노조법에서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 약방의 감초죠. 그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그죠? 개별법에서는, 그죠? 해고, 그죠? 그죠? 차별, 뭐 이런 분들 약방의 감초죠. 예.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왔는지를 쭉 보시고, 그래서 올해는 어느 지점에 나올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들을 갖다가 잘 점검하시면, 예, 어느 정도 이제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잠깐, 자, 먼저 이제,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 여러분들 항상 목차를 옆에 두고 공부하세요. 2차 시험은 목차. 여러분, 그 목차. 여러분, 이제 그 목차가 있죠? 목차를 복사해가지고 딱, 그죠? 딱. 기출문제하고 목차 부분. 목차 부분에 이제 기출문제를 표시해 놔도 되겠죠. 그죠? 해가지고 어느 지점이 중요한지를 보세요. 그래서 항상 책상에 놓고, 그죠? 책상에는 법전과 다음에 목차, 기출문제가 딱 있어야 됩니다. 항상. 딱 놓고, 그죠? 딱, 요 복사해 놓으면 얼마 안 되니까 보시면서 내가 오늘 공부를 어느 지점을 하는지 항상 봐야 돼요. 그죠? 자, 그렇다면, 그러면 어떤 점이 좋냐? 2차 답안지를 쓸 때,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 아주 평상시에 그 공부가 된 사람들은 답안지 기가 막혔습니다. 교수님들이 뭐냐면, 이 학생은 알고 있네. 제대로 알고 있네. 자, 여러분, 플러스 1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공부할 때, 자, 아까 결론이 있었죠? 이라크의 결론. 반드시 썼고요. 네, 반드시 썼고요. 왜냐하면 이게 플러스 1점에서 2점 되거든요. 그죠?
이 플러스 1점이면 과목당 플러스 1점이 평균 1점입니다. 자, 커트라인 다 몰려 있어요. 그죠? 커트라인에서 이 플러스 평균 1점은 어마어마한 유력입니다. 따라서 남들보다 있잖아요. 남들과 비슷하게 쓸 때 이 플러스 알파 부분을 반드시 놓치지 말고 쓰시기 바랍니다. 쓰시면은 그게 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0.1점 차이로도 많이 떨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농사는 10대 1이 넘어요. 2차 경쟁률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땐 제일 셉니다. 농사 시험이. 그래서 정말 간발의 차이예요. 합격과 불합격은 정말 간발의 차이예요. 예, 그죠? 예, 종이 한 장 차이, 그것도 안 돼요. 진짜. 예, 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답안 작성 연습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답안 작성 연습 안 한다?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100% 안 됩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안 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더 우세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됐죠? 그래서 2 플러스 1, 0.1점.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답안지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문제도 그냥 최선을 다해. 제가 민사소법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법전 조이 있잖아요. 법전 막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걸 거의 뵙겠습니다. 일단은 현출을 해놔야 해요. 현출이 돼야지. 아니, 나타날 현자가 출이 돼야지 그죠? 아웃풋이 돼야 점수를 0.1점이라도 더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거기서 몇 점은 더 맞을 거예요. 안 쓰는 것보다, 포기한 것보다. 그때 포기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까지 해서, 결국은 제가 15장 끝까지 다 썼습니다. 딱 쓰고 나니까, 그게 4교시죠. 마지막 시험이죠. 끝나니까. 딱 놓으니까 종이 치더라고요.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한이 없더라고요. 딱 시험장 나오는데, 여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한 게, 올해 안 되면, 내년에는 답안 작성 연습만 해야 되겠다. 글씨가 막 날아가고, 그 다음에, 제가 왜냐면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답안 작성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그죠? 저는 당연히 법과대학 나오고, 사시할 때 좀 해봐서 그렇지 않았으면 진짜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답안 작성 연습만 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답안 작성 연습이 중요하다고 그때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50%라면 이게 50%예요. 네, 진짜 중요합니다. 아니, 자기가 써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글씨 잘 못 쓰는데 연습 많이 해야지. 그죠? 해야죠. 저도 글씨를 못 쓰진 않죠. 그런데 저도 글씨 연습을 했어요. 크게 쓰려고. 이렇게, 그죠? 크게 쓰려고. 크게 쓰면은 아무래도 있잖아요. 교수님들이 보기 좀 편하거든요. 크게 쓰려고. 지읒자도 이렇게, 그죠? 여기 나와 있어. 한 번씩 이렇게, 책 나와 있죠. 그죠? 백항체가 나와 있어요. 가면 여기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공부 안 되고 그럴 때 주말 같은 데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자, 이제, 달리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 얘기하고, 요 얘기를 참, 원장님께서 꼭 하라고 했는데, 이제 요거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제 강의의 전략은, 첫 번째는, 좀 쉽고 명쾌한 강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례들을 좀씩 넣어줌으로써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그죠? 노동법을. 쉬운 과목은 아니지만 좀 쉽고,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강의이고요. 아무래도 실무 경력이 많고, 지금도 현재도 이제 실무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막 해고 사건 이런 거 막 부딪힙니다. 지난주에도 막 부딪히고 왔어요.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예, 치열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가서 열심히 변론하고, 그죠? 신문이라고 해요. 예, 변론이라는 거 신문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죠. 예, 똑같은 말입니다. 하고, 이제 잘하고 하는데, 이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건 하나하나가 아주 쉬운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 그래도 이제 책 보는 거 이거 딱
뭐 이해하고 암기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실무는 이게 장난 아닙니다. 예, 아주 간단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이제 노무사가 필요한 거죠. 전문가들이 꼭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돈도 받고 그죠?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공부를 제가 이제 학원에 이 기획실장을 하면서 단연간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복습을 안 해요. 복습을. 예. 공부는 이제 자기가 또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복습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복습을 좀 도와주는 헬퍼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이제 제가 학원에서 단연간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도한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획이 통해 가지고 합격자를 제가 많이 냈어요. 사시 합격자들 많이 냈어요. 많이 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노무사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작년 9월부터 지금 라이프 케어라고 해가지고 라이프 케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라이프 케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현대는 시스템이 중요해요. 시스템. 그러니까 라이프 케어죠. 생활을 케어해주는, 그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기는 원래 이제 제가 2차 시험에서는 중요한 게 뭐였냐면, 2차 시험은 저희가 중요합니다. 이 GS가 중요해요. 그룹 스터디. 그죠?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알아보고 같이 토론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의견 하면서 이제 좋은 답안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 시간. 이 장기 레이스죠. 이게 우리가 이게 단기가 아니죠. 저희가 단기 뭐 며칠 밤새면 그냥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죠. 뭐 한 1년, 2년, 3년 그죠? 그죠? 생명차로 해서 1년에 합격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2, 3년 열심히 해야 합격할 수 있는 거고 뭐 그 이상 시간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절대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해야 되거든요. 그죠? 예, 에브리데이 해야 돼. 에브리데이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 안 돼요. 공부가 잘 되는 날도 있지만 안 되는 날도 있고 집안에 애경사 있으면 또 그렇고 그죠? 누가 스트레스 주면 그렇고 또 코로나 스트레스 주면 그렇고 공부가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그죠? 자, 공부를 시작해 가지고 이게 그죠? 이게 지속적으로 쭉 있잖아요. 공부량이 이렇게 그죠? 공부량이 이렇게 쌓여야 돼요. 아주 지속적으로 쌓여야 돼. 그래서 시험날 8월 20일 날이다. 그죠? 뭐 5월 8일이다. 예. 이날 이 공부가 정점을 가야 돼요. 예. 그죠? 예. 그래야 최고 득점을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처음에는 잘했어.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안 좋죠. 예? 이렇게. 그래서 꾸준히 매일 이렇게 쌓다 보면 그죠? 공부가 늘어나고 실력이 늘고 해가지고 여기 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죠? 말처럼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바로 케어를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기상 스터디라고 하는데 그죠? 요즘 말 제가 기상을 저한테 매일매일 제가 체크한다. 지금 현재는 제가 직접 체크합니다. 지금 그룹 스터디를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룹 스터디가 되면 제가 이제 그룹 스터디 만드는 귀신이에요. 제가 원래 그룹 스터디를 GS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그룹 스터디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에 다니면서 합격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제가 그때 노장이었지만 저를 우리 그룹 스터디 짱이 저를 받아줬어요. 원래 받아주지도 않아요. 노장들은 서럽죠. 그죠? 근데 그분은 젊은데 마음을 열고 오픈 마인드로 저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나이 많고 제 밑에 있었는데 저하고 뭐 큰 차이는 아니었는데 둘 다 합격했습니다. 동사. 예, 그죠? 그게 이제 그 GS의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그죠? invisible power. 그죠? 보이지 않는 손. 그죠? invisible hand라는 것도 있잖아요. hands. 그러니까 GS 그룹 스터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왜 2차에는 왜 GS 연기, 일기 이렇게 하느냐. 이 GS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2차 시험은. 사법시험도 GS 연기 일기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짜기 힘들어요. 그죠? 누가 개입을, 그 다음에 관리도 해줘야 돼.
그걸 제가 하겠다는 거고, 인원수는 제가 한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인원수는 한정해서 30명 한정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30명이 다 안 돼서 2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 특강을 보시거나 또는 이제 아직까지 2기부터 이제 지금 한 5개월 남았는데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라이프케어에 들어오세요. 그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니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혼자 공부해봐요. 비 오면 가기 싫고, 눈 오면 가기 싫고, 날씨가 좋으면 또 꽃 피면 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그죠? 근데 그걸 매일 그 자기가 자리에 앉는 시간 사진 찍어서 저한테 다짐 한마디 하고, 제가 제 카톡에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거기에 답변을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예? 그래서 긴 말 안 합니다. 하는데 사실 자리에 앉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노무사 정도 공부하실 분들은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 공부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뭐 공부 안 하겠다. 뭐 중간에 좀 뭐 어디 꽃놀이 가겠다. 하더라도 이제 매일매일 체크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꾸준히 공부하는 게 장기 레이스 어려운데 그걸 갖다가 좀 더 제가 헬퍼 역할을 한다. 그죠? 헬퍼 역할이 되고 싶다.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효과는 어떠냐? 아직 이제 성적은 안 나왔죠. 올해 시험을 보겠는데. 근데 과정이 프로세스가 좋으면 아웃풋은 인풋이 좋으면 아웃풋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풋을 좋게 하는 거죠. 인풋을. 자, 그래서 보니까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제 지금 저희 라이프 케어 우리 수험생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물론 이제 항상 열심히 하지 않아요. 막 직장 다니고 또 애 키우고 이러신 분들은 노무사님 선생님 오늘 좀 늦었네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지금 공부 잘하고 있느냐? 공부 안 되냐? 그 안 될 때는 왜 안 되냐?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제가 이제 알려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슬럼프는 누구나한테 오거든요. 자, 이제 슬럼프가 올 때가 됐습니다. 5월달 되면요. 4, 5월달 되면 슬럼프입니다.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뭐예요? 공부해 놓은 건 얼마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 다음에 막 친구들 놀러 가고 막 하면 이제 휩쓸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슬럼프는 올 수밖에 없는데, 그죠? 이 슬럼프를 갖다가 최소화시키는 거죠. 다운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은 뭐예요? 합격할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원 합격은 아니겠지만. 물론 저는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제가 저희 스터디를 통해서 1차 전원 합격, 2차 전원 합격의 신화를 제가 쓴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믿으셔도 돼요. 이쪽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학원에 한 7, 8년 근무하면서 이쪽에 아주 좀 조예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제 라이프 케어 하시는 친구들 뭐 거의 대부분 다 살아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요. 얼라이브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버티고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고 슬럼프 있던 친구들도 상담을 통해서 빨리빨리 깨어나고, 그 다음에 제가 노동법 공부하면 알려주냐? 다른 과목도 제가 다 알려줘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합격을 해봤기 때문에, 다 공부해봤잖아요. 그죠? 해봤기 때문에 알려주면 아주 굉장히 좀 도움이 그래도 조금 되는가 봐요. 조금 돼서,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얘기하고, 뭐, 어떤 친구들은, 강사가 직접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해서 케어를 해준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매일 카톡을 한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좀 스페셜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하고. 저는 근데 제가 더 감동을 받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라이프 케어 시스템 그렇게 제가 그죠? 뭔가를 가지고 기치를 내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지금 그 라이프 케어를 받는 우리 수험생들이, 그죠? 거의 떨어지지 않고,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됐으면 다 떨어져 나왔겠죠. 지금 벌써 6개월이, 그죠? 6개월 가까이 되는데, 그죠?
그동안 이제 겨울도 지나고 이제 봄이 되고 그잖아요. 가을을 지나서. 정말 어떤 친구는 저하고 9시에 약속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 두세 번 어긴 거 빼놓고는 한 번도 매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뭐 하루 정도는 몸이 좀 아파서 그렇고. 그래서 자, 이거 제가 정말 꼭 여러분들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라이프케어에 지금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몇 명. 제가 딱 30명까지만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신청하실 분들은 이제 이 특강을 들으시는, 동영상으로 들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메일은 학원에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메일 번호를 하나 남기겠습니다. 이 메일로 저한테 직접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ymlaw 한메일.net입니다. 해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잡아주시죠. 잡았나요? 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